너 똥개냐? 진돗개냐? 진돗개야? 그럼 맞아도 돼. 이게 무슨 소리죠? 유통업계 성공신화의 주인공 총각내 야채 가게의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맹점주들은 우리가 현대판 소장농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프랜차이즈 전문 하명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각철원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교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야, 이 교수님, 똥개와 진돗개 차이가 뭐예요? 네. 네, 우리가 뭐 평소에 많이 듣는 말입니다만은, 예. 글쎄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진돗개는 어떤 품위도 있고, 예. 그러나 우리 또 일반적으로 똥개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좀 지키지 않고 좀 질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지럽힐 수 있는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영석 대표 저서 진돗개 철학. 참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 사람을 똥개하고 진돗개라고 구분해서 똥개로 사는지 진돗개로 사는지 보면은 안다. 그리고 똥개로 사는 사람은 월급과 휴일을 물어보지만 진돗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몇 년을 배워야 독립할 수 있냐를 물어본다. 네. 얼핏 들으면 무척 아주 뭐 그럴싸한 것처럼 들려요. 예, 얼핏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진돗개라고 하는 사람 때리긴 왜 때리죠? 참. 똥개인데 진돗개라고 오픈했다 이런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그 등급을 매긴다든가 분류를 예.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네요, 이분. 우리 회사는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 복지와 혹독한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네요. 토요일은 토하도록 일하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날 등의 슬로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삼바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그 교수님이 그 공부를 미국에서 하셨나요? 네, 미국에서 했습니다. 예, 미국에는 네. 프랜차이즈 본사를 함부로 못 내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단 규모가 상당히 이제 좀 미국은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시장 규모가 커서 예. 그런지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증이 돼야지 이거 그렇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아주 엄격하다 그러던데요. 네, 프랜차이즈는 우리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자기가 충분하게 그런 어떤 성공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광고 홍보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가맹점을 또 모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 20년 정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하나에 보면은 그동안 한 20년 역사에 자신 짧은 역사 동안 예. 아주 급성장을 해왔는데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주들을 많이 모아서 가맹점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렵게 물론 프랜차이저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은 본인들의 투자하는 돈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적고 가맹점주들을 모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맹점주들을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 과장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이렇게 보면 사업을 쉽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분들은 쉽게 이루지 않았겠지만은 짧은 시간대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분하게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문제점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명진 변호사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저희 이제 뭐 짧은 단편적인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이디어가 있거나 조금만 자기의 그 테크닉이 있게 되면 크게 포장을 해서 뻥 튀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케이스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하기 위해서는 준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당신들이 정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안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경영 철학이 있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몇 년 동안 네, 네. 팔로우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에 등록만 하게 되면요. 직영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자기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뭐 100개, 200개 만든 다음에 또 다른 데다 가맹본부를 팔고 이러면서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그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가맹점이 떠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프랜차이즈 시작함에 있어서도 예. 적어도 앞으로는 뭐 직영점을 최소 기간 운영을 하고 회사 자본금이나 충분히 이런 그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됐다는 것을 좀 평가를 받은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작을 해야지만 요즘과 같은 좀 점주님들의 피해들이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허가제로 법률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논의가 있어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물론 그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국가 네. 개입이 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전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동안 교수님 20년 말씀하셨지만 20년 동안 피해 안 본 가맹점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새로 또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예. 또 취임 일성으로 뭐 재벌개혁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소위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 대리점 문제 이런 부분에도 또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종시에 있는 그 공정거래 담당 뭐 가맹유통과 가맹거래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 10분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지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가 있지만요. 지금 브랜드만 하더라도 5천 개 이상이나 되고 가맹점만 하더라도 지금 20만 개 이상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청의 그 가맹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10분 정도 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걸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이거 최근에 나온 건가요? 네, 7월 18일에 공정거래에서 예.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본사에서 그동안 이제 그 가맹점이 공급하는 예. 여러 가지 원부 재료 마진에 대해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원부 재료 마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격이 소비자 판매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맹점주 분들께서는 본사로부터 받는 원부 재료 가격이 거의 50%에 육박을 한다. 예. 그러니 뭐 임대료랑 인건비 내고 나면은 2만 원에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도대체 가맹본부가 원부 재료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는지 이제는 공개하라. 그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누적돼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철원 교육국장님, 예. 그 자영업을 해보셨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지금 저희 을 살리기 비대위에서 예. 지금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해서 상담하고요. 예. 그 분쟁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입니다. 직접 그 좀 장사를 하다가 네. 좀 망해도 보고 예. 이 피해도 좀 보고 그래야지 그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근데 예. 이제 이 분쟁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당사자 입장만 되면 분쟁 조정이 잘 안 돼요. 그 당사자들 피해를 보는 사람과 예.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굳이 내가 장사를 안 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실질적으로 무척 클 텐데요. 그리고 그 아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네. 그게 전 재산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거의 한 80, 90%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밑에 안전망 없는 외줄타기 인생을 하는 분들인데 그 영세 사업자들이. 예. 이게 그 외국에 특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에서는 가맹점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점포를 운영하고 가맹 본사는 뭐 법인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일단 정보도 일단 비대칭적이고요. 예. 경험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파이스 같은 경우만 해도 예. 그 가맹점이 그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잘 정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맹점이 회사로 운영된다는 네. 뭐죠? 그러니까 몇몇 가맹점주님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예. 그 가맹점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예. 아무래도 그 본사와 협상을 하거나 예. 거래를 할 때 있어서도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대칭 관계가 아니라 대칭 관계가 된다. 그렇죠.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같은 문제가 불거져서 터져버리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거죠. 아까 저기 그 방금 전에 그 그래픽 띄웠던 내용을 예. 가맹점 오너가 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검증을 하고 예. 개인 기업으로서 예를 들어갖고 5년이나 10년 정도 운영을 해서 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때 예. 가맹점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지금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2개 정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운영한 예. 경험을 따지기도 해요. 미국 예. 같은 경우도 주에서 연방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등록비만 해도 최소 등록비 $10,00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 예. 그런데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이게 여기 인력을 고용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대부분의 이 중산층이 예. 이 시장에 그 본사로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가맹점으로서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허가제로 통제하는 거는 저희 헌법 질서 제 판단이지만 제 헌법 질서에는 좀 맞지 아니 않죠. 본사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개인들이 네. 내가 경험이 좀 없어도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하면서 축적을 하면서 굳이 프랜차이즈가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다만 처음에 진입할 때 예. 인테리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쉽게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예. 정말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본사에서 이렇게 함부로 마구 뜯어가고 그럴 때도 대책도 없이 예. 자본주의 그 직업 선택의 자유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는 눈덩이 불듯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냐. 그 등록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등록의 요건을 강화하는.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한다든가. 예. 근데 이걸 허가제로 운영해버리면 그럼 또 공무원들이 갑질하네 이제 또. 그것도 그렇고 일단 기존에 있는 가맹 본사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맹 본사들도 그 심사를 해갖고 자격들을 빨리빨리 그 문제가 있는 것들 박탈을 해야죠. 예. 근데 그거는 저희 헌법 질서에서는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허가랑 이제 등록이랑 이제 조금 그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가라는 것도 예. 자의적으로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등록의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서 그렇죠. 그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주신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하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진입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니까 그 우병우 씨도 이 사법고 씨도 소년급제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든요. 그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보면은 예. 그분들이 나 이렇게 벼락 출세해서 난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당해도 돼.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벼락 출세할 수 있는 근거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출세했기 때문에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업적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께서 예. 일단 대기업이나 중소업이나 다 비슷한데요. 예. 이게 견제 장치가 없이 독단적 그러니까요. 운영을 해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그 암묵적인 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묵인돼 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브랜드나 회사는 그냥 내 것이다. 아하. 이런 그립된 인식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게 된 결과가 사실 나타나게 그것도 된 거죠. 법인인데요, 주식회사. 예. 주식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분명히 통제장치가 있었음에도 아하.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진 거죠. 교수님, 뒤늦게나마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권 교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짧은 기간에 예. 우리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이제 많은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됐고 이렇게 이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아까 우리 각 국장님께서 뭐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을 프랜차이즈 본부가 다 이제 기업이 됐거든요. 법인화가 돼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거 소유로 볼 거냐. 물론 소유지만은 이걸 어떤 보면은 내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할 때는 이거는 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순수한 내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식회사가 됐더니 이제 이렇게 법인화 시키면은 그러면은 물론 내가 지분이 많다는 것이지 이게 전체가 내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걸 너무 소유의식으로 그런 자세를 갖게 되게 되면은 이 종업원 직원들을 상대를 할 때 이것은 내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그동안은 양적 성장을 했지만은 예. 이제 질적 성장하는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 역할도 지금 이제 그 관여의 역할도 일정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안 되니까 예.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뭐 허가제냐 등록제 말씀 나오셨지만은 등록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맹점들이 이제 가맹점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 돈을 투자해서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자기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안정화될 수 있을 그렇죠. 것 왜냐하면 같고. 자기 혼자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브랜드 홍보도 이미 다 되어 있고 경영 방식 여러 가지를 노하우를 내가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사업을 할 때 입증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충분하게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과대 호의 과장 광고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정위가 그동안 관리 감독을 해왔지만은 그래서 아마 예를 요건 중에서 적어도 점포 몇 개에서 직영을 해서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이제 등록 요건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강화된 이런 관리 감독 기준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 몸부림이 어떤 좀 잘 정부가 역할과 함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예. 자,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하고 네. 그리고 등록 허가제는 아니어도 등록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벌점 규정이나 이런 거 갖고 취소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피해는 막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렇고 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지금도 이제 창업 박람회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열리고 뭐 1년에도 몇 번씩 열리는데요. 예. 이제 저도 이렇게 가보면 어찌됐건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사의 수입을 위해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아이템도 좋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가맹점 유치하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박람회나 이제 이런 현장을 가보면 창업의 비용에 관한 걸 각종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또 점주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점포를 창업하면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가봐서 깜짝 놀란 게 어떤 고깃집이었는데 가맹점을 창업하면 이 홍보 브로셔 같은 데다가 월 순수익 3천만 원을 적어놓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저도 변호사를 할 필요가 없고 1,000만 원이요? 3천만 원의 3천만 원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버젓하게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수입이 잘 나실 수도 있지만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땐 결국엔 그 손해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논의가 있겠지만 뭐 보험을 좀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예. 그래서 가맹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맹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어떤 그 손해배상이나 정산의 어떤 몫으로 본사에 남겨둔다든지 본사가 문을 닫고 뭐 폐업한다든지 그러면은 가맹점이 아무리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전장치도 반드시 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 국장님, 예. 그 대한민국의 커피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카페베네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그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개 가까이 되던 네, 그 매장 수는 많이 프랜차이즈가 한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로 예, 줄었는데 예.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다 치고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점포를 내기 전에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운영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권 분석이라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책임을 가맹점이 지지 않고 직영점이 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피해자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 직영점 체제로 예. 모든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돼 있는 점포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직영점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점포의 운영권을 이게 쥐고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쉽진 않습니다. 않죠. 예. 예. 그래도 예를 들어갖고 지금 거기 그 스타벅스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네. 우리 그 본사가 자 이렇게 투자해갖고 A라고 하는 점포를 운영을 할 때 지금 변호사님도 이제 그런 법적 장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당신들이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을 때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 책임 분할을 좀 하겠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 개정안들이 예.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저희 상인단체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서 예.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뭐 계약적으로 보면 쿨링오프 제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사가 처음에 예상하고 보장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 중에 철회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저 개정안에 넣어 봤었는데요. 이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체결이 되면 이게 각자의 책임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철회권을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맹금 반환으로 예. 처음에 개정됐을 때가 2개월이었어요.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예. 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보 공개서를 안 줬다든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본사에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라고 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처음엔 2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개월은 말 그대로 오픈발로 예. 정확하게 그 가맹점의 매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6개월까지도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4개월로 예. 타결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반환하게 되면 인테리어 들어간 비용도 본사에서 다 물어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투자한 사람대로 그대로 또 손해인데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상권 분석에 실패를 해서 예. 그 소송을 거는 경우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 손해를 예. 배상해 주라는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식으로 봐도 지금 들어갈 때도 예를 들어 그 교수님께서 그 점주 그러니까 본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신데 노하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감행하려고 하면 다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달콤하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속았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되돌릴 길도 없고 네. 그럼 그냥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시장을 놔두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과대로 예. 사실 프랜차이즈는 그 특성상 보면은 이러한 홍보적인 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홍보가 잘 돼야만이 그래야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기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맹점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맹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데 좀 이렇게 아주 좀 신경을 더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가맹점이 많아야지 신뢰도가 확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예. 이 책임지기보다는 뭔가 숫자를 더 늘리고 어쨌든 간에 가맹점을 빨리빨리 좀 늘려야 되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과장가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뭐 가맹비만 뭐 또 그런 부분만 그게 또 돌려줄 부분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기간에 만약에 과장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가맹점주가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본사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내 이 물건을 샀는데 원래 홍보할 때 광고할 때는 다른 물건이 왔다든가 이러면 예. 내가 반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는 전혀 비용 없이 예. 모든 물리 비용도 다 본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내가 뭐 이런 어떤 예치금이라든가 가맹비라든가 이런 것만 돌려받아 갖고 내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그걸 물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방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그 우리나라 상도이나 상질서가 많이 발전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백화점에서 그 여성 의류 옷 장사하는 분들이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태그가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띄워놨다가 한 달쯤 입다가 태그를 다시 붙이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거 뭐 옷에 하자가 있다. 그래도 옷을 입은지 뻔히 알면서도 네. 소비자 항의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상법이나 상질서, 상도 이런 곳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업계는 완전 사각지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미개한 그 질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회사 입장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맹본부 주머니 안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어찌됐건 그 돈에 대해서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형사처벌까지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사상으로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거의 뭐 사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창업할 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뭐 예상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서 예. 그런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점주님들이 창업한 이후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다시 보기로 보든 그 유튜브로 보든 이분들이 지금 그 프랜차이즈 가면 하는 분들이 들으면서 너네 거기 앉아갖고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아니냐 실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얘기 하나만 하거든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80~90%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 터인데 이걸 한가롭게 이거 뭐 대책을 세우자 뭐 하자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국회에서도 입법 개정을 빨리 하고 그리고 현실을 빨리 파악을 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갑질을 부리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오뚜기처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잠깐 그 언급하자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을 비대위에 예. 얼마 전 모 김밥 프랜차이즈 그 점주 협의회에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의 그 언론 분위기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데들은 지금 괜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뭐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뭐 검색되고 있는 미스터 예. 피자 같은 경우만 해도 예. 사실은 이게 그 오너나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 것이지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점주님들은 이런 거에 완전히 책임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매출 많은 감소. 사람들의 그 나무람 모든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이런 시대 회초리를 맞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매출을 준다는 거죠. 심각하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스터 피자를 하는데 보통 한 그 정보 공개서만 따져도 그 3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권리금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면 5억이 훌쩍 넘어버려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매출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이 심하게 나무라면서 불매운동까지 해버리면 점주님들은 본사에 여태까지 힘들어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매출도 들어버리면 이분들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 김밥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주의 협의회 분들이 이 궁극적으로 그 이 지금의 공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단 언론이 이게 얘기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정상화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지 예. 이게 뭐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뭐 악의 소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스스로도 아세요. 하지만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행해왔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점주님들까지 피해를 보고 이게 좀 장기화 된다면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사 형포보다 사회 형포가 더 심해지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예. 이런 이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임대료 계속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추세고. 그런데 매출까지 줄어버리면 경기는 이분들은 어려워지고 매출은 그렇죠. 줄고. 경기도 사실 이 필수 물품 관련해서도 이게 교수님이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이 필수 물품 자체에다가 로얄티를 따로 만든 경우는 이게 되게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만든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경우는 묵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관행처럼 왔다는 거예요. 점주님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매출이 지금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매출 원가에 대해서 점주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파악해보고 알아보고 신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본사에서의 물류를 받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적정하게 안정화시켜달라는 것이지 본사를 없애버리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예.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브랜드에 본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 본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 가맹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그거로부터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매출이 그러겠네요. 많이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예. 공정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게 그러네. 해야 되지만 그 시대적 과제는요. 예. 더 이상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게 예. 육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교수님 저 말씀을 드리니까 무척 설득력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A라고 하는 브랜드가 갑질을 했다. 그럼 가면서 그 가맹점 주가 고생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야, 저 브랜드 저거 완전히 진짜 최악이야.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프랜차이즈 특성이에요. 예. 프랜차이즈는 이게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가맹점이 소비자한테 가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네.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한 가맹점주가 만약에 잘못을 예. 했다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생기는 거고 또 본부가 하더라도 예. 모든 전체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위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네요. 이게 오너가 또 경영주가 회사가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브랜드의 어떤 보면은 이게 어떤 뭐 이 가치 훼손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은 가맹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저 브랜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브랜드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손을 봐야 되네요.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네네. 피해를 보는 거는 본사는 어쨌든 뭐 지금까지 좀 돈 좀 벌어놨고 자본력도 있을 네. 거고 네. 가맹점주들은 예를 들어 한두 달 장사가 안 되면 바로 임대료도 못 내고 월급도 못 주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올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 그러니까 법률 단계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대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법 개정에는 물론 이제 바로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또 몇 차례 앞으로 좀 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 개정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빠른 예.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시행령을 먼저 이제 좀 개정해서 고치고. 지금 시급한 거를 먼저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좀 더 중요한 굵직한 사안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 뭐 가맹사업법 자체가 개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많은 판단을 하셨겠지만 본사가 갑질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거기에 감행된 점주들이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논란을 거듭하고 언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본사의 갑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가맹 점주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본사로부터 당하고 있는 갑질의 횡포 이런 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질의 횡포를 줄여나가는 것이지 소비를 단절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